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9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또 사스 투어 대표로 계시는 인도의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수미 선생을 모셨습니다. 전번 한 열흘 전에 방송을 들었더니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미 선생을 모시고 계속 인도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오늘이 마침 인도의 큰 축제 날이라고 합니다. 홀리 축제. 이게 무슨 날입니까? 홀리 축제가 한국의 추석이나 추석, 설날처럼 인도에서 메인 축제입니다. 큰 축제입니다. 예. 오늘 힌두교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색깔을 뿌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1년 동안 잘못한 거, 나쁘게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럼 일종의 화해의 날이네요, 오늘은. 네, 화해의 날입니다. 용서도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하자, 이렇게 됩니까? 다시 시작하자라는 뜻으로 이 홀리 축제를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웃집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초대를 안 하더라도 꼭 자기의 잃어버린 친구라도 집을 찾아서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일단 다 잊어버리고 큰 손으로 안아주고 용서 주고 인사 드리는 날입니다. 네. 오늘. 그럼 그 계급 카스트에 불문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카스트하고 관계없고요. 이거는 아니 자기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교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날은 카스트 제도는 이런 거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래요? 누구라도 낮에 아주 밑에 있는 사람부터 아주 위에 있는 사람까지 친구, 친척,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안아주는 날이 있고 이 많은 행복을 색깔을 뿌리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무굴 제국과 타지마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무갈 제국이라고 배웠는데 요새 발음을 무굴 제국이라고 합니다. 무굴 제국은 뭐냐? 이란 말로 페르시아 말인데 이게 몽골입니다. 몽골 제국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니 인도에 무슨 몽골 제국이 있었느냐라고 놀라실 텐데 사실은 타지마할을 만든 샤자한이 무굴 제국의 제5대 왕입니다. 5대 황제죠, 황제.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지마할을 만든 무굴 제국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지마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무굴 제국이 왜 이렇게 큰 나라죠? 인도 역사에서 마지막 황금 시대입니다. 마지막 전성 시대. 마지막 황금 시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아직 멀었다. 네, 왜냐하면 무굴 시대 이후부터 이 많은 왕들이 이제 전체 인도를 동기시키진 않았습니다. 통일을 못 시켰다. 그 이후부터 이제 서남인도의 마라타 왕조나 북쪽에 지금 현지의 반잡 지역 인도 파키스탄 쪽의 시키교 왕조들이나 그 사이에 유럽이나 영국 사람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인도 교과서에서 무굴 제국이 인도 역사에서 마지막 왕조로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굴 왕조를 쉽게 표현하자면 인도의 이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그렇죠. 무굴 왕들이 만든 유적들만 봐도 6개 정도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라호르 고성 빼고 5개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무굴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특히 경험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주 세계적인 여행 대국입니다. 한국이. 이 조그만 나라에 큰 항공사들이 또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인천 같은 이렇게 큰 공항도 계속 유지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행을 못 가더라도 이 야기로 제가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야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이 인도 역사에서 1526년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굴 제국이 아까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몽골 사람이라고 이 나라하고 나라 끝에서 왔기 때문에 발음이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군요. 예, 예.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불교는 사실은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그렇죠. 인도에서 부다라고 합니다. 부자, 예, 예. 부처. 근데 한국에서는 부처라고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죠. 예. 이 불교가 중국으로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에서 부다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 부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타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부처처럼 이렇게 발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몽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 징기스칸하고 역사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징기스칸 쪽의 여자족, 거의 징기스칸의 14번째 후손, 그리고 테무르 왕조의 5번째 후손, 이 두 명으로 결혼해서 낳던 아이가 무굴 제국의 첫 왕, 마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벌이 중앙아시아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 서머컨드에서 더 아래쪽으로 무굴이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이 마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쪽으로 들어왔다가 카불에서 현재 파키스탄의 힌두쿠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 힌두쿠스 산맥 사이에 박툰 고개를 거쳐서 인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때 델리 지금 현재의 수도가 뉴델리입니다. 델리, 뉴델리 같은 도시예요. 인도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영국인들이 만든 도시가 뉴델리 있고 무굴 왕조가 만든 도시가 올드델리라고 합니다. 올드델리. 예. 그래서 둘 다 합쳐서 우리는 델리로 델리라고 합니다. 델리 근처에 바니퍼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바니퍼트라는 지역에 인도가 무굴 왕조가 들어오기 전에 술탄 시대 술탄들이 많았습니다. 술탄이 이슬람 왕들이 술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술탄이 1206년도에서 한 5 왕조가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는 넬리 지배했던 왕들이 다 인도 전체를 지배했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 무슬림이죠. 다 무슬림입니다. 술탄 이렇게 왕들이 술탄이라고 하는데 술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탄들이 계속 지배하다가 이 마버라는 사람이 마지막 술탄 이브라함 로디라고 합니다. 로디 왕조의 마지막 왕. 로디 왕조랑 이렇게 바니퍼트라는 지역에 전쟁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 마벌이 데리고 오는 군인들이 숫자로 많지가 한 않습니다. 2만 명 됐다고 그러죠. 네. 2만 명, 이쪽 10만 명, 맞죠? 여기는 책마다 좀 다른데 발명해서 10만 명까지 나왔는데, 근데 마벌은 처음으로 대포를 가지고 대포를 인도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포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대포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큰 군인들이 무굴 왕조의 첫 왕 마이완테서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벌이라는 왕이 1526년도에 인도를 들어오게 됐고 넬리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도로서는 시작입니다. 네, 그죠? 처음 시작. 1526년 델리 점령. 예. 근데 마벌이라는 왕이 이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몸은 또 이렇게 외국인 있고 인도에서 그렇게 인정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벌이라는 왕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하는 이 기술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꽤 많이 했었어요. 많은 왕을 지배하게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26년도에 들어와서 집에 와서 그냥 멈추는 거 아니고 27년도, 28년도, 29년도 계속 큰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굴 왕조 첫 왕이 지배했던 그 4개 경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서 딱 30년, 4년만 지배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죽었거든요. 만 6살에 죽은 걸로 나오네. 젊었을 때 죽었거든요. 우리 6살쯤. 그래서, 예, 여기서 제가 말씀하신 걸 가끔 정리를 하면 네네. 이렇습니다. 이 무굴 제국을 만든 무하마드, 한국식으로는 무하마드 바부르라고 그래요. 무하마드 바부르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네. 예, 페르가나라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태어났고, 이 티무르와 징기스칸의 피를 받은 어머니로는
징기스칸이고 아버지는 티무르, 우즈베크 사마르칸트에서 이 중앙아시아 전체를 지배를 했던 티무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무르는 또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징기스칸의 피를 받은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곧 권력 투쟁에 밀려가지고 그러나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 기마 군단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해요. 카불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지금 파키스탄을 지나서 인도로 내려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526년 4월 10일 뉴델리 근교 파니파트에서 로디 왕조의 아이브라힘 왕과 결전을 합니다. 이쪽은 1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고 이쪽은 2만 명. 그런데 2만 명 동원한 여기서 대포의 힘을 빌려서 이겨가지고 비로소 인도에 무굴 왕조가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 왕조가 정식상으로는 1857년까지 계속된다고요? 무굴이 지금 두 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파트는 인도 교과서에서 나온 가장 황금 시대, 훌륭한 시대가 1526년도부터 시작하면서 1707년도입니다. 가지고. 네. 물론 그 사이에 15년 동안 세르사 수리 왕조가 또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건 청교하고 너무 짧으니까. 그리고 1707년도에 6대 왕까지입니다. 예, 그 전성기. 예. 네, 6대 왕 이후부터 이 무굴 왕조가 거의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보다 형제들이 많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엄청 어마어마한 큰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가 이 어렁제비 죽고 나서 이 큰 땅을 관리가 안 되니까 작은 나라들이 또 독립을 많이 독립하고 예. 그리고 세컨드 파트는 1707년 이후부터 그리고 1857년도까지 이 사이에 짧게 많은 왕들이 지배했지만 그렇게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유명한 건축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국 밑에서 일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갈 제국이니까 지배층은 몽골 사람들이 피를 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나중에는 이 지배층에서 실질적으로 이 무굴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이란 출신의 테크노크라시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이 힌두교를 지배하고 이란 테크노크라시 관료들이 되어가지고 인도를 지배하는 구조의 제국이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근데 이 무굴 왕조의 1대 왕하고 2대 왕이 거의 외국인한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에서 인도 국민들이 종교가 대부분 힌두교였어요. 예.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 전에도 많이 와서 지배를 했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인도 교과서나 인도 국민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슬람교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또 많이 했다고도 나와요. 건축적으로. 그래서 힌두교가 쉽게 받아주지 않았는데 3대 왕이 오리지널 인도 왕이라고 합니다. 3대 왕 이름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대 왕 이름이 바바라고 하는데 그래서 1530년도에 이제 2대 왕이 들어왔습니다. 후마유라고 합니다. 후마유 왕이 딱 1년만 지배하다가 그 사이에 세르사 수리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서 이제 다시 카불 아프가니스탄 쪽에 들어가서 있었다가 1555년도에 세르사 수리가 돌아가고 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딱 1년만 지배했다가 또 죽었거든요. 그때 3대 왕 이름이 잘랄루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크바로 표현을 합니다. 아크바르 더 그레이트. The Great Akbar라고 또 합니다. 아크바 왕이 그때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13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크바 그때 아버지가 거의 돌아다니는 시대였기 때문에 엄마가 또 다른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집에서 태어났고 인도 교과서나 인도 역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현지에 파키스탄의 아마르코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마르코트 왕조가 3대 왕을 키웠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13살 때 바로 왕이 된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전쟁 기술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전쟁 기술. 그리고 3대 왕 아크바르 대왕이 그 전에 1대하고 2대 왕이 델리에서 지배를 했지만 3대 왕이 처음으로 인도 역사에서나 인도 유적지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 아그라로 아그라로 수도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뉴델리에서 한 2시간 거리죠? 지금 현재는 2시간 거리인데 거리로 한 200km 정도. 200km. 네. 아그라 옆에 바로 타지마할이 아그라에 있습니다. 예, 아그라 도시 안에 있습니다. 3대 왕에서 거의 5대 왕까지 수도가 아그라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 인도 영화를 보시면은 이 아크바르를 다룬 영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크바르는 이 세계 역사에서도 기록에 남을 만한 이 대제국의 건설자입니다.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만들었고 사람이 아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고 정치를 잘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아크바르 시절에 무굴 제국의 영토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아크바르 대왕 시대 때에는 지금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의 동쪽 지역, 전체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의 동쪽의 벵갈 지역까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인더스강 밑에까지를 지배를 했고, 그리고 아래쪽 남쪽에 얘기하자면 데칸콘까지 지배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3대 왕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면서 3대 왕이 아크바르입니다. 네, 3대 왕이 가장 계속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거 잘 받아주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엘리트 사람들 굉장히 존경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책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무굴 제국이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아주 밑에까지 인도 양까지 지배를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가 너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지배하려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델리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아그라에 와서 수도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교통수단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는 부자들이만 그렇게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거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굴 왕들이 처음 수도도 바로 강가에, 여무나 강가에 델리였고 그리고 이 같은 강이 아그라에도 지나갑니다. 물론 나중에 긴지스칸에 들어가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라에는 여무나 강가에 이 수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갈 제국이 그때 지배했던 걸 요새 지도 이야기한다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의 북부, 그리고 방글라데시까지 포함합니다. 네, 1947년도까지 인도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많냐 보면 인도가 14억이고, 방글라데시가 1억 한 8천만 되고, 파키스탄이 2억 2천만 됩니다. 그것만 합쳐도 지금 인구로 18억입니다. 그죠? 18억. 그리고 중국이 13억이니까 중국보다 더 큰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굴 제국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굴 제국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몽골 제국이라고 하면은 귀가 번쩍 떠가지고, 몽골 제국이 왜 인도에 있었지 하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무굴 시대 1700년도에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인구가 거의 1억 6천만 명이 와, 맞나? 1억 6천, 2,700인데. 그 1억 6천만 명이 지배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때 청나라 인구가 한 1억 됐다고요. 그러니까 청나라보다 더 큰 나라. 무굴 제국이 1700년 18세기 초엽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인구로. 물론 면적은 청나라가 더 크고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슬람이 다수 힌두교 믿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큰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이 종교를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불문율입니다. 종교를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처음 생각한 왕이 바로 3대 왕 아크바르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왕 아크바르의 와이프가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힌두교 왕비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4대 왕이 이름이 자하길이라고 하는데 자하길 어머니가 힌두교였습니다. 인도의 아그라나 델리처럼 무굴 왕조처럼 또 서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로열 패밀리 왕조가 있었는데 그 가츠와 왕조라고 하거든요. 가츠와 왕조 수도가 아멜입니다. 요새는 자이푸르라는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멜의 공주가 아크바르 대왕한테 이제 시집으로 왔어요. 시집을 오고 결혼 정책을 폈군요. 힌두교 역사에서는 하르카바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하르카바이한테서 낳았던 아이가 4대 왕자 하길입니다. 아, 예.